네. 네. 안녕. 네, 안녕. 자, 시작하자. 일단 5단원 여기 들어갈 건데 함수의 증가와 감소 있죠. 그래서 항상 정의는 잘 체크를 해주세요. 어떤 거? 요거. 이게 뭐다? 증가. 뭐가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다. 오케이? 이게 증가한다. 그 다음에 네, 여기는 뭐야? 요거는 감소죠, 감소. 다 일단 쓰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f'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 f'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 그리고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프라임이 있을 때는 여기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네, 열미죠, 열미. 오케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그래서 단순히 설명해 주자면 내가 x1이 있어요. x1이 있고 x2가 있어. 그러면 얘는 fx1이죠. 그죠? 그 다음에 fx2가 있어. 그랬을 때 fx1보다 fx2가 커져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fx1 x1보다 x2가 커져요. 그럼 fx1보다 fx2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증가. 어떤 거? 부등호의 방향이 동일한 거. 같은 거. 같은 방향이에요. 네, 같은 방향이고 얘는 다른 방향일 때 이렇게 돼요. 같은 방향이고 다른 방향. 그래서 감소는 뭐 어떻게 돼요? 감소는 뭐 이렇게 되면 내가 x1 넣었을 때 x2 넣었을 때가 반대로 되죠. 그쵸?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 그럼 증가.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내가 일단 여기 먼저 체크.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똑같이 괄호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함수가 어떻게 된다? 앉으세요. 함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면. 증가가 먼저 들어오고 그때 어떻게 된다? 모든 시식에 대해서 f'x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하면 어떻게 돼? 감소하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때 이제 디테일하게 안 나갔죠? f'x가 0보다 작으면 뭐라고요? 증가라고 했었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f'x가 0보다 작거나, 미안합니다. 네.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죠? 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는 다 이 명제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반대쪽은 된다, 안 된다? 반대쪽은.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었어요. 오케이? 얘는 안 된다고 했었고, 이 예시를 들어줄 건데, 그 전에 이 둘 중에서 명제 더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이 더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쵸? 이거 네모 쳐주세요. 이게 더 많이 쓰입니다. 둘 중에는. 증가하는 게 보인다. 그럼 요거 쓰는 거예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들 이거 안 되는 예시 어떻게 찾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얘가 f'x가 있어.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증가는 안 해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무슨 함수? 상수함수가 있죠. 그쵸? 맞아요? 0인데 f'x가 0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증가 안 하죠. 그래서 이게 반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뭐가 될까? 증가하는데 f'x가 0보다 항상 크다가 아니에요. 0이 될 수도 있어. 어떤 거? 3차 함수. 요거죠. 3차 함수 중에 x는 세제곱 같아. y는 세제곱. y는 x의 세제곱. 그래서 이게 요 녀석의 반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더 체크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은 거 있고 그 다음에 감소하고요. 감소하면 뭐 한다? 0보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죠. 그래서 요거 똑같이 네모 쳐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극대의 극소, 극대와 극소.
자, 이거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개념 구조 했을 때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극소의 정의, 극대의 정의는 네, 잘 익혀주라고 했었죠. 뭐라고 했어? fx가 fx보다 fa가 항상 크거나 같은 거지. 맞아? 이게 가장 크거나 같아. 그래서 요거 극소의 정의. 그래서 어디?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열린 구간에서 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얘는 f는 a에서 뭐라고 한다?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 f1의 극대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간단히 얘기하면 a 넣어서 어떻게 된다? 가장 크다. fa다. 어떤 걸 넣어도 x를 넣어도 어떤 x 넣어도 항상 크거나 같은 거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x보다도 항상 fa가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정의한다. 주변보다, 주위보다. 주변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극소는 반대겠죠. 그 다음에 극소도 정의 어떻게 한다? 모든, 여기 열린 구간에 대해서, x는 b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요 녀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 값이 항상 작거나 같은 거야. 가장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얘는 x는 b에서 극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소값이라고 한다. 한국어가 잘 안 되네. 네. 극소값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가장 어떻게 된다? 가장 작거나 같은 값이죠, 얘는. 네, 작거나 같은 값이다. 같은 값이다. 자, 그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통쳐서 뭐라고요? 극값이라고 하죠.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극값 미분계수. 자, 여기 다시 얘기하지만 별표 쳐주세요. 뭐라고요? 여기 별표 쳐주시고 요 명제 잘 익혀놔야 된다. 요 명제인데 네. 이 명제는 어떻게 돼요? 얘는 먼저 일단 미분가능 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극값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얘가 된다. 그렇죠? 이면이니까 뭐로 표시해요? 영제로 표시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된다는 겁니다. 뭐일 때? f'a가 0이 된다. 극값을 가질 때 f'a가 0이 된다. 그래서 극값 가지면 여기 미분계에서 0이 되는 요거죠. 자, 그런데 반대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었죠? 이거 안 되는 예시 뭐? 그치? 3차 함수죠. 어떤? 아까처럼 y는 x 세제곱 같은 요런 반례죠. 맞아? 그래서 이게 반례다. 왜?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얘는 극값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극값은 주위보다 크거나 같고 주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는 커지거나 커지니까 주위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지, 그지? 그래서 안 된다. 이게 반례 써주시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네, 예전에 개념할 땐 얘기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제외하고 내가 이것만 볼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건 이쪽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거 어떤 반례가 있는지 기억나나요, 얘들아? 얘는 극값을 갖는데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값 같은 이런 뾰족점도 되잖아요. 그래서 뾰족점이 뭐가 된다? 극대값이 될 수 있으므로 주위보다 큰 값이니까 이건 극값이 되죠. 극값은 되는데 A가 0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이게 요 관리예요. 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반대쪽은 당연히 똑같이 안 되겠죠? 같은 이유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밑에는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해됐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요거, 네. 똑같은 내용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의 판정.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증가, 감소에 따라서 극대, 극소를 판정하는데, 지울게요.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해. 그럼 어떻게 돼? 극대 되는 거 맞아? 괜찮죠?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 되죠? 그래서 얘는, 네. 극대고요. 극소겠죠? 넘어갈게요. 네. 극대, 극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극대, 극소 판정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증가하면 뭐야? 이거죠. f'x가 0보다 크다. 네.
그러니까 이거니까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니까 감소하죠. 맞아요?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어떻게 된다? 극대가 된다. 그래서 이거의 부호를 봐야 된다. 그래서 f'x의 부호가 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극대. f'x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극소다. 그래서 얘는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뭐가 된다? 극대. 양에서 증가하다가 감소. 그래서 극대. 그 다음에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 이렇게 된다. 넘어갈게요. 자, 함수의 그래프 여기서는 네, 다 적으셨나요? 여기선 중요한 거 뭐예요? 일단 f'x가 0인 걸 그린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프 그릴 때 항상 이거부터 체크하셔야죠. 자, 얘를 왜 체크하냐면 네 가지 형태.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 형태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꺾이는 요런 녀석들, 이렇게 부드럽게 꺾이는. 그래서 요것들을 체크하려고 요거를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접선의 길이가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가 감소 조사해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사해가지고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고 요 그리는 거죠. 오케이, 요거는 그리면서 설명 많이 했죠. 그리면서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네, 좌표 구하고 그 다음에 점 이용한다. 그래서 쌤은 이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과정은 이제 천천히 넘어가면 된다. 자, 3차 함수 극값 조건. 일단은 0보다 큰 거 위주로 얘기를 했을 때 3차 함수 몇 가지 생긴다? 3가지 생긴다 했죠. 오케이? 네, 그래서 총 6개다. 음수까지 해서. 자, 요것도 잘 체크해 주세요. 얘는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다. 그 다음에 중근 갖는다. 허근 갖는다. 두허근 갖는다. 이 내용들이 결국 뭐예요? 판별식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어떤 거? 내가 원래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일 거 아니야. 그쵸? 그 2차 함수가 실근을 두 실근 갖는지 중근 갖는지 허근 갖는지는 결국 이제 판별식으로 진행하는데 얘는 판별식이 뭐? 0보다 큰 거죠. 얘는 판별식 0보다 0이랑 똑같은 거고 얘는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괜찮아요? 그때 극값 존재. 자,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여기는 f'x가 몇인 거예요? 0인 거죠. 0. y는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얘도 0.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가, f'x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극대값, 극소값 하나씩 존재하죠. 그래서 극값 존재 여부가 당연히 극대값이 몇 개? 한 개고. 극소값이 한 개다. 이렇게 되죠. 계산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그럼 극대값이 극소값인데, 얘네는 당연히 f', x가 이제 0이 되는 아이고요. 그러면서 극값이지. 근데 얘는 f'x가 몇이에요? 얘도 0이죠. 근데 얘는 극값인데 얘는 극값이 아니야. 극값이 아니에요. 왜? 증가하다 증가한다.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극값은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얘는 없으니까 극값이 아니고 부호 변화가 있으니까 극값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체크해야 된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얘는 극값이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극값 없죠. 얘는 증가하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증가하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가운데가 뭐? 음수니까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괜찮아요? 그 다음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극값 없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함수가 극대값이 존재한다. 극소값이 존재한다. 어떤 함수가? 3차 함수가 극대값 존재, 극소값 존재, 아니면 극대값, 극소값 모두 존재, 아니면 뭐 극값이 존재. 이런 문제들은 다 어떻게 풀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가? 얘가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오케이? 요걸로 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증가한다. 뭐 감소한다.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거 기억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하는 거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1땐 그 값이 없고요.
극값이 있는 건 뭐야? 판별식 0보다 절대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게 극값 존재 여부에 따라 달리는 거야. 오케이? 넘어갈게요. 4차 함수. 자, 4차 함수도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진행할 거예요. 0보다 큰 거. 최고차 한계에서 0보다 큰 거.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칸이 몇 개 있어요, 얘들아? 4개 있죠, 4개. 네. 칸이 4개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살짝 이제 다르다. 요 부분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이제 네, 극값 존재 여부가 비슷하죠. 얘는 극대값 몇 개? 1개, 극소값 2개죠. 왜? 감소 증가니까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실근 갖는다?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다. 요거 체크하세요. 네,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다. 그때 극대값 몇 개? 1개, 극소값이 2개다. 요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한실근과 중근이야. 맞아요? 그러면 얘는 한실근과 중근 튕겨나간다. 그때 어떻게 된다? 얘는 극값을 몇 개? 1개 가지죠. 감소하다가 증가. 그래서 얘는 극소값을 1개 가진다. 그래서 극대값을 가져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지. 감소 증가하면 감소 증가한다. 이렇게 된다. 넘어갈게요. 많이 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극대값이 있고, 네, 지금 극대값이 있죠. 극대값이 없죠. 그때 서로 다른 세시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실근 중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3중근이고, 오른쪽은 뭐야? 이제 뭐 한실근 두어근이겠죠? 자, 그 상태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3중근 갖는다.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얘는 극값이 존재하죠. 뭘로? 극소값 하나로. 그리고 얘는 감소 증가하니까 감소 증가다. 그래서 극소값이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존재. 자, 그래서 어쨌든 네. 이 녀석들의 특징은 뭐야? 왼쪽 이는 극대값이 존재. 얘네는 극대값이 존재 안 하죠. 맞아요? 그건 구분 어떻게 해,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극대값 존재. 이거는 최고차 한계에서 양수 기준이에요, 당연히. 음수면 이제 극소값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얘네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극대값이 없다지. 맞아? 그럼 극대값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니다라고 가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만 구분하면 돼. 괜찮아요?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네, 요 정도로 구분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이건 다 쓸 줄 알죠?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뭘 먼저 조사? 극대값, 극소값 조사하고, 네, 극대값, 극소값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양끝값 조사해서 뭐가 가장 큰지 장지하는 거죠. 해서 얘는 극대값, 극소값 써주시고요.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에 여기는 FA랑 FB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이 가장 작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해야 되니?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중간에 얘기하셔도 돼요. 손 들어서.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함수, 여기 지금 1번 보면 필수예제. 자, 여기서는 먼저 뭘 체크해야 돼요? 몇 차 함수? 3차 함수죠. 3차 함수면서 뭐야? 창이 개수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는 3차면서 어떻게 된다? 최고창에서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체크해요. 얘들아,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어디서 끝나요? 오른쪽? 아래에서 끝난다고 했죠. 맞아요? 이거 다음에 한번 얘기해 줄게요. 오른쪽 아래에서 끝나요. 어디서 시작해요? 얘는 3차니까 반대쪽에서 시작하죠. 왼쪽 위. 해서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 함수인데 그때 이제 실수 전체에서 집합에서 정의. 실수 전체 집합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역함수 존재가 중요하죠. 자,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역함수 존재한다. 뭐 한다? 그렇지. 1대1 대응이다. 이거는 언제 배웠어요? 함수단에서 배웠죠. 정확히 1년 전에 배웠어요, 이거. 내가 지금 1학년 때 가르치고 있고, 지금 1학년 애들. 이거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1대1 대응이고요. 작년에는 지금 1대1 대응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막 미분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 다음에 뭐예요 얘들아? 이거 1대1 대응이면 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건데 그래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다. 자 근데요 이게 하나가 네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자, 만약에 1대1 대응이에요. 자, 1대1 대응이 뭔지 기억나요, 얘들아? 1대1 대응? 두 가지. 민채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요? 가로선 그어서 하나씩은 아니, 그거 말고. 정의. 가로선 그어서 하나 만나는 거 맞아요. 정의. X값 하나랑 Y값 하나씩 넣는 그거는 1대1 함수. 기억났어요? 오케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네, 모름 적어주세요. 얘들 어차피, 네, 수능까지 가져가려면 이런 개념들도 다 다시 쌓아놔야 돼요. 오케이? 1대1 함수면서. 뭐다? 공역과 채역이 왔다. 이걸 일단 체크해주세요. 완벽하게.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그냥 이건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설명만.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얘들아, 이게 정의역이고요. X범위. 이게 공역이에요. 이게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1대1 함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네, 가로선 거서 하나 만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이거 하나만 안 나오면 되죠. 네, Y 하나당 X 하나 만나면 되죠. 자, 일단 1대1 함수는 돼야 안 돼. 1대1 함수는. 되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달라요. 공역이 뭐야? 요 빨간색이지. 치역이 뭐야? 함수 값들의 모임이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1대1 함수야. 야,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할 수도 있어요. 뭐면? 불연속이면.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전제가 들어가요. 뭐라고요? 연속함수라고요. 이 전제는 연속함수일 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항함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네. 정확하게 네, 개념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 감소가 이제 튀어나왔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가 튀어나온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크다야?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감소함수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서 끝나고 왼쪽 위에서 시작하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얘를 지정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걸로 푼다. 네. 요런 논리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를 구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4 X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시면 마이너스 1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 여기는 이제 바뀌겠죠. 부동 방향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니 얘들아? 해석 반드시 무슨 해석?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은 함수 해석으로 한다. 각각을 뭐로? Y로 보고. 얘는 무슨 축? X축이죠. 그 다음에 얘는 2차 함수. 자, 그래서 2차 함수 X축은 항상 몇 가지? 3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거죠. 자, 왼쪽 뭐? 판별식 0보다 크다죠. 아까 얘기했죠. 판별식 0보다 0이랑 똑같고 판별식 0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 셋 중에 어떤 거 가능해? X축이 뭐니까? 이거니까. X축보다 항상 2차 함수가 크거나 같으려면 뭐예요? 가운데랑 오른쪽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판별식이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진행해 주시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이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고 실제 문제 풀 때는 그 개념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빨라지겠죠? 그죠? 맨날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함수 뭐 하면 돼요? 판별식 D 나누기 4 짝수 판별식 할게요. 이거 절반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이 곱해서 9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냥 2부예요. 2등호예요. 2등호. 부등호. 그래서 이제 A의 범위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곱하시면 9분의 4가 네, 요게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정수를 구하라고 돼 있죠. 정수 이런 거 체크하시고 최소값은 A가 1이겠죠. 정수의 최소값 1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얘는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4가 돼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단 A는 0보다 작다. 잘 체크해야겠죠. A가 0보다 작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있다는 거부터 얘는 벌써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원래 도함수가 두 식은 만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때 얘는 이제 뭐 한다? 미분한다. 그러면 f'x 뭐가 돼? 얘는 3x 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18a 제곱. 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이제 그리는데 그럼 이제 3으로 묶을 수 있죠. 얘는 인수분해 되죠? 3a랑 2a에서 마이너스가 네, 아래 붙겠네요. 자, 따라서 얘는 상황이 어떻게 되니? 네, 이렇게 그려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있을 때 여기는 2a랑 마이너스 3a가 있잖아요. 이게 x고 x니까 2a랑 마이너스 3a가 있는데 얘들아 a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더 작아요? 2a가 더 작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가 더 크죠? 네. 2a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증가감소 증가하기 때문에 네, 증가감소 증가다. 그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그래서 이게 f'x fx다. 자,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4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뭐 사실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극대값 극소값 차면 2a 넣으면 무슨 값? 극대값이죠. 맞아요? 그래서 극대값이 f2a. 거기서 뭐 빼면 돼요? 극소값. 뭐? 마이너스 3a 넣은 거. 해서 얘가 몇이다? 차가 4다. 요거 해주시면 정답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진행하면 돼요. 왜냐면 이제 a 들어가면 a 세제곱, a 들어가면 a 세제곱, a 들어가면 a 세제곱 되기 때문에 어차피 a 세제곱이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뭐 어렵게 계산은 안 될 거야. 근데 네, 조금 네, 시간은 걸리긴 하겠죠. 네, 뭐 문제 풀면 이제 a 나옵니다. 얘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알려준 건 기억나나요, 얘들아? 저번 테마를 한번 했었으니까. 이거는 네. 당연히 서술 하실 땐 이걸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서술 아닌 거 이제 얘기할 거예요.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공식. 얘는 언제 하냐? 3차함수일 때. 네. 그리고 전제가 fx가 ax 세제곱으로 이제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극대값, 극소값 차는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네.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이거 배웠었죠? 어디서? 정적법 활용해서 넓이에서 배웠었죠? 넓이 공식. 2차 함수 넓이 공식과 비슷한데 어디가 달라요? 분모가 달라요. 이건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네. 당연히 6이 메인이에요. 이거는 그냥 거기서 부가적으로 나온 거니까. 네. 그렇게까지 막 어차피 뭐 위에로 풀어도 되는 거니까 이건.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생각 잠깐만 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원래 함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그럼 그 2차 함수가 이제 ax 제곱으로 시작을 해. y. 그러면
얘들아, 이 넓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네, 적분을 했을 때 이제 기준이에요. 얘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죠?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면 어떻게 진행했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죠. 이거 기억나죠? 오케이? 응. 자, 이건데, 이게 넓이 기준이죠. 넓이 기준. 그럼 이거는 정적분으로 봤을 땐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요거 이제 fx로 보면 f'x로 볼게요. 네, f'x로. 그래서 f'x dx가 여기에서 이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마이너스 붙여야 넓이 플러스 값이 되겠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지? 자, 그 상태인데 내가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f'x가 이거죠. 근데 얘는 f'x가 어떻게 돼요? 3ax 제곱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최고점 계수가 이거잖아. 그럼 3a를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거 3a 넣으면 어떻게 돼요? 3이 약분 될 거야. 그래서 2분의 가 되는 거야. 이유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걸로 진행이 된 거예요, 얘는. 오케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뭐 어쨌든 예, A를 안 구했구나. 네. 뭐 A는 이제 저 계산하시면 되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네. 일단은 이거 계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 A 세제곱이 이제 이게 나올 거야. 120 마이너스 125분의 8 나와서 이제 A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올 건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구해봅시다. 이렇게. 네, 요걸 설명 안 했거든요. 요걸로 계산하시면 A가 뭐예요, 얘들아? 최고선 계수? 1이죠, 1. 1이죠. 1. 그러면 여기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9. 베타하고 알파가 어디예요? 요거랑 요거예요, 요거. 괜찮아요? 그럼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뭐예요? 마이너스 3a에서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5a죠. 그거의 세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25a 세제곱 그리고 나누기 2인데 그 차이가 몇이다? 4다. 하시면 이걸 넘기면 똑같이 나오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들어봅시다. 3번. 자, 몇 차 함수? 4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 음수. 근데 극소가 같지 않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4차 함수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면 어디서 끝나? 오른쪽 아래에서 끝난다. 이거 기억나죠? 그 다음 4차 함수면 같은 쪽에서 끝난다.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극소값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지죠? 근데 극소값을 언제 하면 가져요? 이렇게 되면 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 말고 다 가지는 거지. 다 안 가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만 극소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도함수가 증가감소니까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겠니? 네, 이런 식으로 네,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겠니?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3차 함수로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극소값을 이때만 갖고 나머지는 안 가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도함수가 f'x가 0이 될 때 x축과 만날 때 무슨 근 갖는다? 서로 다른 세실근. 을 가는 게 극소값 갖는 거고 그걸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안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걸로 진행할 거야. 자, 문제 봅시다. 문제를 이렇게 처음에 분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제 뭐 이거 나오면 미분부터 하고 이러지 말고. 알겠죠? 자, 미분합시다,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네. 이제 쭉 풉시다. 뭐 16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2a 플러스 3, x 플러스 8a 이렇게 되겠죠. 는 0.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지수를 없애는 아이를 찾아라. 미지수 마이너스 8a, 8a예요. 그럼 이게 몇이 들어가면 돼? 1이 들어가면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1로 무슨 제법? 조립제법 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2a 플러스 3에 플러스 8a. 조리제법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4와 3은 12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12 하면 사라져서 마이너스 8a만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a 하면 얘가 0이 된다. 네. 구조 자체가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웬만한 미지수 사라지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아니면 뭐 a를 넣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f'x가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a 해서 는 0이에요. 그럼 뒤에 거 묶을 수 있죠. 뭘로?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지? 그러면 최고차함계수 음수 요거고, 그 다음에 한식은 가지죠. 뭘로? 능력이니까 x가 1로. 자, 그러면 얘들아, 이게 무슨 실근을 갖는 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에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지. 근데 그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오른쪽 녀석만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면 안 되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안 되겠죠. 맞아요? 네, 이게 아닌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아야겠죠. 작거나 같아야겠죠. 오케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닌 거니까 그래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서 판별식 0보다 작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D. 자, 이거 첫 번째로 줄게요. 네, 첫 번째 풀이 방법이 이거고요. D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제곱하면 9 마이너스 4 곱해서 8a죠.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넘기면 마이너스 9고, 다음 마이너스 8을 넘겨주면 a가 부동안 바뀌면서 8분의 9죠.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얘들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건 이미 갖고 있는 실근을 또 가질 수는 없다. 이걸로 가야죠. 따라서 1 대입할 수가 1 대입해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1 대입해서 0이 안 된다. 이걸로 가야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네. 쏘리. 다시 얘기할게요. 1 대입해서 0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왜냐면 1 대입해서 0이 돼야 이게 x는 1을 실근으로 가지므로 실근을 1로 똑같이 두 개 가지니까 중근 가지기 이게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잘못 말했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근? x는 1을 갖는 거예요. 이제 얘가 x는 1을 실근으로 갖는 거야. 요 아이가. 이게 x는 1을 실근으로 갖는다. 따라서 얘는 1 넣어서 어떻게 된다? 1-3 플러스 2a가 0이니까요. a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넘기면 2니까 1. 그래서 이거 두 개 되니까 정답이 뭐예요? 둘 다 되니까 a는 8분의 9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가 1이다. 이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x는 1이 있으니까 나머지도 서로 다른 두 식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세 시간이 안 되려면.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x는 1도 가져야 중근을 가지니까 이게 안 되겠죠. 따라서 1도 갖는다. 이걸로 간다. 넘어갈게요. 4번. 자, 3차 함수가 어떻게 된대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극대값, 2보다 큰 데부터 극소값 갖도록 한다. 제가 테마가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개념서에서부터. 네, 요거 어떻게 푸는지는 다시 얘기하지만 일단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가 이제 미분하면 2차 함수일 텐데 그 미분한 함수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x축이 있을 거고 증가 감소 증가가 이제 있겠죠. 근데 네, 그렇게 있을 이유는 당연히 극대값 극소값 둘 다 존재하니까 서로 다른 두 시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근데 극대값이 어디 있어요? 여기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죠. 왜? 증가 감소잖아. 증가 감소. 여기 극대값이죠. 그래서 극대라고 써주시고 여기는 극소를 갖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를 가질 텐데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어디예요? 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구나. 이렇게 봐야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지 극대가 존재하는 거고 2보다 큰 데에서 극소가 존재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모든 이제 정수합을 구하는 건데 얘들아 이게 결국 근이잖아요. 근. 그 근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근의 위치를 판별한다고 해서 뭘 쓰는 거다 얘들아? 근의 분리를 쓰는 거다. 네. 그래서 근의 분리는 다 얘기할 수 있죠? 얘들아? 지민? 네. 근의 분리 세 가지. 또 함수값. 판별식. 또 그치 대칭축. 잘했어요. 그래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자 그런데요 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함수값을 항상 먼저 확인하세요. 왜냐면 네 함수값을 확인했을 때 얘네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먼저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근의 분리는요 얘네 셋을 써서 공통부분 구하면 무조건 답 나올 겁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얘네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구해요. 뭐 아니면 대칭축까지만으로 구해요. 그래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풀든 답은 나와요. 어떻게 풀든 답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생각해서 갈 거냐 생각해서 이거 삭제해서 그냥 함수값만 해서 뭐 갈 거냐 아니면 함수값 대칭축만 해서 갈 거냐 이렇게 하든 아니면 다 사용해서 안전하게 갈 거냐 이거거든요. 오케이? 내가 확실하게 모르면 그냥 안전하게 다 하는 게 낫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맞는 걸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들어갑시다. 일단 함수값은 뭐예요? 얘가 y는 뭐야? f 프라임 x야. 그러면 그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양수, 음수?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양수인 거고 2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음수다.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양수고 f 프라임 2가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다 확인할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판별식은 어떻게 돼요?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돼. 그럼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따라서 자 이렇게 되는 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접하는 거. 얘는 증가하니까 아무 값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두 시그널을 가져야 돼서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극대극소가 모두 있으니까. 대칭축은 뭐예요? 얘들아 대칭축 방정식 기억나시죠? 뭐가 됩니까? 2분의 마이너스. 그치 2a분의 마이너스 b죠. 이거 근의 공식이 어디라고 했어요? 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앞에가 이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나죠? 자, 그 상황에서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된다? 자, 2는 사실 여기 있든 어차피 극대 극소 왼쪽이 극대 오른쪽이 극소가 맞아요. 그지? 그래서 어디 있든 상관없어. 지금 상관없고 얘는 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대칭축이 2a분의 이제 마이너스 b인데 그거보다 마이너스 1이 더 왼쪽에 있다. 요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가? 대칭축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4개 연립하시면 답 나옵니다. 네. 다 연립하시면 답이 나와요.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삭제할 수 있는 거는 삭제하자. 요거거든요. 자, 어떻게 삭제하면 될까요? 일단 이런 거에 주목하세요. 자, 뭘 주목하시면 되냐면 일단 최고차 한계수를 보면 얘가 양수예요. 양수일 때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수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최고차 한계수 양수일 때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그냥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차피 다 해야 돼요. 양수면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음수인 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잖아. 근데 얘가 미분했을 때 이제 2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최고차 함계수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에서 끝나겠죠. 왼쪽 위에서 시작하겠죠. 그러면 반드시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서 끝나야 되는데 나는 출발을 여기서 해요. 그럼 반드시 올라가면서 x축을 지나 안 지나? 지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니까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해로 하시는 거야. 반드시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범위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당근 맞다 해서 당근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지금 여기 대칭축 있죠? 대칭축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순서가 양수, 음수 순서로 나와야 되지. 순서가. 왼쪽이 양수, 오른쪽 음수잖아. 왜냐면 마이너스 1과 2는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으니까 양수, 음수여야 되잖아. 이거 양수, 음수가 여기서 나와요. 양수, 음수잖아. 그럼 내가 살짝 옮겼어. 여기 음수, 음수죠? 안 되죠? 살짝 옮겼어요. 음수, 양수죠? 안 되죠? 살짝 옮겼어요. 양수, 양수죠? 양수, 음수가 또 나왔나? 안 나오지, 이 경우 말고. 얘 양수, 음수인 게 어디에서도 안 나오죠. 얘 말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고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안 해도 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 다 당근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당근은 안 해도 되고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거 둘만 계산하면 이제 정답 나온다. 이해돼서 그게 만약에 잘 안 보인다. 그냥 다 하시면 된다고요. 어차피 답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모르면 그냥 다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답은 나와요. 왜냐면 얘네가 그걸 이제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뭐 하면 돼요? 얘네 둘만 계산하시면 된다. 따라서 F 프라임 X 이제 구할 수 있죠? 구해가지고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냥 바로 답으로 진행할게요. 어차피 할 줄 아니까 여러분들. 미분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를 2 대입해서 진행하면 돼요.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거는 A가 마이너스 8보다 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거는 A가 마이너스 7분의 20보다 작은 걸로 나와요. 따라서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7분의 2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거 오른쪽은 마이너스 2점 몇이에요? 마이너스 3점 몇이에요? 마이너스 2점 몇인 거 보이나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얘네 이제 정수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7부터 몇 가지? 마이너스 3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이거 다 합하면 어떻게 돼요? 등차수열 기억나죠? 가운데 거 몇 배? 5배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5가 정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여기 나와 있긴 한데요. 네. 다시 그릴게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그릴게요.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정도 됐죠? 그 다음에 A, B, C도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A고 B고 C고 D고 여기 E라고 그냥 지정할게. 어차피 없긴 한데 지워진 것 같긴 해요. 여기 E 그 다음에 F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G 이렇게 하고 이게 뭐라고? F 프라임 X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도함수 그릴 겁니다. 원래함수 그릴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죠. 자, 이제 진행할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부터 난관이 주어졌어요. 뭐가요? 갑자기 끊겼어요. 그러면 원래함수는 끊겼을까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안 끊겼죠? 자, 우리 이제 미분한 함수인데 자, 보세요. 플러스예요. 이거 무슨 함수? 상수함수죠. 이거는 0차죠, 0차. 그러면 원래 함수는 몇 차?
1차례 미분의 상수 나오겠죠. 그래서 직선이 돼야 돼요. 무슨? 증가하는 직선. 요런 아이. 괜찮아요? 증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서 이제 좀 난관이거든요. 얘는 일단 직선이죠. 맞아요? 그럼 뭐 2차 형태가 나올 거야. 오케이? 2차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가 1차니까 2차가 나오겠죠. 근데 감소형, 증가형. 얘는 감소하잖아. 또 어떻게 감소하는지가 지금 보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감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계속 작아지는데 이게 F'X는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해석해 주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해야 작아질까요? 이렇게 해야 작아질까요? 위에 거 아래 거야? 위에 게 작아지죠.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중요한 거 지금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얘들아,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도 기울기인데 가장 중요한 해석은 미분계수죠. 미분계수는 해석이 뭐예요? 얘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건 무슨 미분계수야? 좌미분계수죠. 오른쪽에는 무슨 미분계수? 우미분계수죠. 그 녀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말은 뭐예요? 연속은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꺾여서 그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미분이 불가능이기 때문에 꺾어서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들 여기 꺾였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얘도 똑같이 접근하면 이거 좌미분계수, 이거 우미분계수 아니야? 근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죠, 이건. F'X니까. 맞아요? 그러면 좌면계수, 우면계수가 이 값으로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이게 같으니 미분이 가능해야 불가능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부드러워요. 그래서 부드럽게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C.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감소하죠. 그럼 또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D 있고, 네.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니? 네.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때.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접선 길이가 0이니까 0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럼 감소를 최대로 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렇게 되죠. 네. 오케이? 요 정도로 하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시험 기간에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기분이지, 그지? 오케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끝나면 이제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이게 y는 fx. 자, 이거는 지금 뭐 때문에 한 거냐면 미음 때문에 하셨다고 보면 돼요. 사실 미음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위에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위에 걸로 풀 수 있는데 미음 때문에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해서 요거 다 지정하면 A, B, C, D, E, F, G, 네, F가 되고 G. 자, 이렇게. 자, 갑시다. 1번. 얘들아, X는 A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지. 왜? 꺾였으니까. 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좌면계수, 우면계수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소값을 몇 개 가져요? 3개 가지나요? 안 가지죠. 극소값 언제 가져요? 극소값. 마이너스 플러스. 감소 증가. 요때 가지죠. 요때. 맞아? 그래서 한 개만 가집니다. 세 번째. X는 B에서 미분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꺾여 있지만 좌미, 우미가 똑같아요. 좌미, 우미계수, 우미계수.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거예요. 네. 내가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연속 함수는 여기 연속인 함수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네,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연속 함수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 네, 이건 뭐 미분 가능하고 부드럽고요. 그 다음 미음은 어디 있어? 지금 B부터 D까지 감소한다. B부터 D까지 음수죠. 그래서 감소하겠죠. 네,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미음 해석합시다. A가 0보다 커요. D가 0보다 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Y가 0. 결국 X축이란 거거든요. 이거랑 0보다 크대 X축보다. 그럼 X축이 어디 그려져야 될까? 이거보다, 그치? D보다 아래에 그려져야겠죠? 여기로 볼까요? 이거 봅시다. 그럼 얘는 몇 개 만나요? 3개 만나죠? 3개 만날 수도 있고 2개 만날 수도 있고 하나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 3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였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요거니까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된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요, 쌤이 계속 고민했는데, 네, 그냥 푸는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많은데, 네. 일단 다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이제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늘 겁니다. 삼참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극속값이 4. 이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극대값 구해라. 자,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게 이 점을 알 수 있어. 이 점 알 수 있고, 이 점 알 수 있고, 이 점 알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첫 번째 방법 들어갈게요. 첫 번째 방법 들어갈게요. 일단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잠시만요. 네, 그냥 여기다 씁시다. 네, 쓸 위치 때문에. 여기에서 쓰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미분했을 때 얘는 몇이 돼요? 0이 되는 거지. 맞아요? 0이 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2 얘는 몇이요? 이것도 0이죠. 그 다음에 얘는 0, 마이너스 4죠.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 0이 4다. 마이너스 4다. 그리고 극속값이래요. 그럼 이 극속값은 어디서 나타나? 증가, 감소, 증가할 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죠. 그죠? 감소 증가니까. 감소 증가. 따라서 2에서 몇이다? 4다. 하시면 되죠. 2 넣었을 때 4다. 그래서 2 넣었을 때 4가 나온다. 이거죠. 증가, 감소, 증가.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일단은요. 이렇게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조건. 4개가 나와 있죠? 맞아요? 근데 함수 fx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몇 차 함수?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문자가 몇 개야, 얘들아? 4개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 4개니까 끝나요. 이거 어차피 틀려요. 오케이? 다만 조금 복잡할 뿐이지. 자, 그래서 풉시다. 풀어보면 f 프라임 x는 뭐가 돼요? 3a 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되면 이게 0인 거 이제 여기 0인 거 찾아야 되니까 f 프라임 0부터 할게요. 0 넣으면 c가 4죠. 마이너스 아니 미안. 네, 마이너스 4죠. 그래서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이제 쟤네 둘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은 이제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4 이거 바로 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4로 그래서 넣으면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2가 몇이에요? 12a 플러스 4b 마이너스 4는 0이죠. 이제 연립을 해요. 오케이? 네, 연립 진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밑에 거 이제 뭐 2로 나눠주면 6a 플러스 2b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요거 두 개 진행하면 둘이 더하면 9a가 이제 더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그래서 a가 이제 나오죠. 3분의 2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돼요? 3분의 2 들어가시면 그러면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일단 A, B 이런 거 나오면 밑줄 쳐주세요. 그래야 찾죠, 여러분들이. C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D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들 2 넣어서 구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 넣은 다음에 F, 2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진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A가 이제 3분의 2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2의 제곱, c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 플러스 d가 있는데 얘가 이제 4래요. 이거 하시면요 답이 이제 3분의 32가 d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해서 이제 극대값 몇이에요? 마이너스를 넣어서 이제 극대값 구하시면 돼요. 하면 이제 정답이 이게 나올 겁니다. 13이. 좀 걸리죠 시간이, 그죠? 네, 일단 정석적인 방법은 이건데 조금씩 이제 변형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이제 1-1이고요. 네, A라고 했으니까 A-1이라고 할게요. 자, A-2. 얘들아,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 극대값, 극소값의 차 배운 거 기억나요? 그게 이거죠. 여기랑 차. 근데 나는 뭘 알고 있어요? 극소값이 4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극대값 구하래요. 그럼 이 차이만 구하면 얘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그 차이는 어떻게 구해? 최고차원 계수만 있으면 되죠. 그럼 A를 구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A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뭐 분의? 2분의 절대값 뭐? 3분의 2. A.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야? 2 빼기 마이너스 1이야. 그거의 세제곱. 3이고 얘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제곱 나오니까 2 약분돼서 9죠. 네. 쏘리. 그래서 9가 되니까 이 차이가 몇이라는 거야? 9라는 거죠. 그죠? 이 차이가 9니까 이게 1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제 9라는 게 나오니까 이게 13이다. 바로 극대값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건 서술은 안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네, 서술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극대값 극소값 차는. 자, 그 다음에 이게 A 방법이면 B 방법 갈게요. 얘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fx는 a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fx는 f'(x는) 3a x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f'x를 세울 겁니다. 어떻게 세울 거냐면 좋은 정보가 두 개 있어요. 어떤 게 좋은 정보가요? 얘네 둘이죠. f'x는 몇 차? 2차죠. 맞아요? 그래서 최고차 함계수 3a로 두고, 그 다음에 근을 뭘 갖고 있다? 얘랑 얘 갖고 있으니까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나머지 뒤에가 다 사라지고 a만 남는 거죠. 됐잖아? 그렇게 하고 뭐 하면 돼? 요거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0이 뭐가 됐나? 4가 됐나? 마이너스 4가 됐나? 그래서 이제 0 넣으시면 0 넣으면 마이너스 6a 할 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가 3분의 1 나와. 그 다음에 이거 진행하는 게 이제 네, B2 방법입니다. 오케이? 바로 이거 진행하면 되죠. 오케이? 네. 그리고 B1 방법 갈게요. 여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A가 나왔으니까 이제 극대값 극소값 차한 거야. 그 다음에 B1. B1을 왜 하는 거냐면요. 쌤은 이 방법을 제일 추천해요. 네. 일단은 먼저 f'x를 이제 이 근을 먼저 가진 다음에 근을 이제 인수로 이제 둔 다음에 인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구해서 이제 a까지 구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이제 식이 뭐로 돼요? f'x가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인데 정리하면 2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어차피 적분까지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서술형도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서술형까지 쓸 수 있으면서 얘를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f 프라임이 아니라 fx는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적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인데 그 대신에 아까 d라고 했으니까 d로 갈게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걸 넣으시면 이 적분 상수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d가 아까처럼 뭐가 나와요? 이제 3분의 32가 나올 겁니다. 해서 이제 f 몇이야? 네. 마이너스 1? 요 극대값 구하는 거죠. 해서 구하시면 이제 13 나올 겁니다. 똑같이.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이 많다고 한 이유가 접근이 다양하게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차피 실질적으로 극대값, 극소값 차는 서술형에서 못 쓰고 그냥 나오면 이제 풀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적분을 추천하고요. 아니면 A1 방법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잘 생각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7번, 9번까지 있죠? 빠르게 갑시다. 자, 닫힌 구간에서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 있대요. 얘들아,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요. 얘 몇 차 함수니 얘들아? 3차 함수죠. 닫힌 구간에서 최대와 최소가 나온다. 요 느낌은 뭘 이용하면 편하냐? 우리가 배운 비율관계 이용하면 편해요. 네. 이거 이용할게요. 뭐 3차든 4차는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해요? 미분해서 이제 그려야 되죠. a가 0보다 큰 건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3a x 제곱 마이너스 12ax 플러스 없네요. 그럼 이제 3ax를 묶고 x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0이 되는 라인은 a가 0보다 크니까 일단 차고차고 계속 양수면서 0하고 4일 때 네, 근을 가져요. 그러면 네, 최대 최소 하는 건 자세히 그려야겠죠.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고 얘가 이제 0과 4야. 그때 증가, 감소, 증가 해야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율관계 어떻게 진행하는지 기억나요? 3차 함수? 일단 변곡점 하나 찍어요. 극대 찍고 극소 찍어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극소에서 접선 긋는다. 극소에서 접선 긋고 극대에서 뭐고요? 접선 그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교점들 다 찍어요. 그러면 이거 세로선 다 그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렸을 때 대략적으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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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나오시면 돼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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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이거 기억나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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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네. 뭘 구하는 거야, 지금? 0과 이제 4니까, 어디서 어디? 마이너스 2부터 5죠. 그죠? 그럼 얘는 가운데가 몇이야? 평균이니까. 2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진행하시면, 이 그래프가 실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말고 나머지 그래프는 실제로 없는 겁니다. 네, 이 그래프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극소 아니면 여기 끝에서 나오고 최대는 극대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0이에요. 그랬을 때 AB 구하는 거죠. 그럼 끝났네요. 뭐 하면 돼요? 뭐 극소 4 넣어서 몇이다? 마이너스 40이다. 마이너스 2 해도 되고요. 0 넣어서 24다. 하면 얘 미지수 몇 개? 2개. 식이 몇 개? 2개. 하면 답 나오겠죠? AB 나오겠죠?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합시다. F 몇이야? 0은 24다. 근데 F0이 B네요. 그게 24니까 B가 24다. F 4가 몇이다? 이제 4 넣으면 64A 마이너스 96A 그 다음에 플러스 B인데 B가 24니까 요게 몇이다? 마이너스 40이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2A가 마이너스 64가 되니 A가 2다. 따라서 FA 더하기 B니까 FE 더하기 몇이에요? 24죠? 그래서 FE는 구하시면 되겠죠. 얘들아, FE 어떻게 구하면 돼요? 대입해서 여기다 이제 넣어서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면 답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뭐 하는 방법도 있나요? 변곡점이니까 얘네들의 뭐다? 평균이다. 할 수 있겠죠. 괜찮아? 얘네들 평균. 그래서 평균이 마이너스 16 더해서 마이너스 16이니까 절반하면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24니까 16이 정답이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 자, 밑면의 반지름이가 3이고 높이가 5인 원뿔에 대하여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그림이 있겠죠? 네, 필요할 게 없네. 네. 일단, 할게요. 말을 안 들어. 잠깐만. 끝내지 말라고. 잠시만요. 됐다. 네. 자, 일단,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5래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란 게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높이, 여기가 5라는 거죠, 여기가. 자, 그 상태에서 원기둥의 부피래요. 원기둥이 지금 이렇게 접해 있는데, 그때 부피의 최대값이래요. 부피는 어떻게 결정해, 얘들아? 밑면적 곱하기 높이죠? 그럼 밑면적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하고요. 여기. 그리고 높이 여기가 필요하죠. 그죠? 필요한 데를 지금 빨간색을 그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알아볼래? 모르잖아? 그래서 뭐로 둬요? X로 둬요. 오케이?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입체도형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고 평면도를 보는 거예요. 평면도. 이렇게 봐서 삼각형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삼각형.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세 개로 보이시면 돼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평면도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가 지금 x고 여기가 전체가 3이에요. 그럼 이제 높이를 지금 구할 수는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세 개 다 닮음이잖아. 그죠? 그게 보이죠? 닮음인 게 보이니까 당연히 닮음비를 쓴다. 이게 포인트죠. 네, 닮음비를 쓴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는 결국 뭘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x고 여기가 3이니까 전체가 3이니까 이 남은 길이가 몇이야? 3-x죠. 자, 그리고 여기가 큰 삼각형이 5대3이래요. 그럼 높이 여기랑 해서 5대3이면 얘도 5대3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5대3이 뭐가 된다? 네, 이 길이 모르니까 네모로 둘게요. 이 네모랑 3-x죠. 그리고 쌤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풀 때 내항, 외항 곱하시나요? 당연히 맞죠? 맞는데 비례식의 좀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례식의 정확한 의미는 뭐야? 이 비율이죠, 비율. 그럼 내가 이걸 원하면 결국 이렇게 갈 때 어떻게 되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갈 때 지금 어떻게 돼요? 곱하기 3분의 5죠. 3분의 5. 맞아요? 그럼 얘도 곱하기 3분의 5를 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들 비례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진행한다. 자, 그러면 뭐 내항, 외항 곱을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그 다음에 부피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높이 알고 그 다음에 밑변 알아요. 그러면 밑변. 자, 밑면적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이니까 r이 x니까 파이 x 제곱이죠.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돼? 연속이니까 곱하기 얘가 된다. 근데 얘는 이렇게만 쓰면 심심하니까 당연히 함수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fx로 표현한다.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 x의 범위를 꼭 쓰셔야 돼요. 얘들아, x의 범위 어떻게 구할까? 이거는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무조건 길이를 다 찾아서 0보다 크다고 하면 돼. 여기 길이 나와 있는 거 뭐 있어? 그치, 여기서는 x랑 여기서는 이 녀석이죠. 이 네모. 요거죠. 그게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5, 3-x니까 이게 어떠면 된다?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 얘가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 둘이 연립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차피 날아가니까 x가 0보다 크고 x가 3보다 3-x가 0보다 큰 거니까 얘는 이제 x가 3보다 작죠? 따라서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까 평면도 그렸지? 그 평면도 가져올게요. 근데 여기서 이 밑에가 3이었어요. 근데 x가 어디요? 얘들아, x를 여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x인가요? 맞아요? 여기가 x로 생각하면 여기가 x예요. 자,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내가 x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좁아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해서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면 몇? 0이죠. 근데 그거보단 크겠죠. 그래야 부피가 나올 거 아니야. 원기둥이 나올 거 아니야. 그다음 3보다는 작아야겠죠. 왜? 높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와 얘 사이니까 0과 3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해석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도형 자체를 해석한 거, 도형 해석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f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거 미분해야 되는데 정리하고 미분합시다. fx는 일단 3분의 5를 앞으로 당겨요. 상수는 앞으로 당기고 파이는 짜증나니까 뒤로 당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 곱하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이요. 그거를 미분해야겠죠.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극대극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분하시면 얘는 상수는 그대로 냅두세요. 하고 얘만 미분한다. 그럼 이제 6x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파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뭐 이제 3으로 이제 약분하면 주면 되니까. 5. 그러면 2x 마이너스 x 제곱인가요? 얘가 파이가 0이 되니까.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x로 묶으면 2-x죠. 따라서 얘는 0이 되는 게 0이랑 2죠. 맞아요? 0이랑 2가 되니까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가진다. 네. 여기 지우고 쓸게요. 그러면 f'x가 최고참계수 음수죠. 잘 체크하셔야 돼요. 최고참계수 음수였어요. 음수.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플인데, 마플만데.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얘를 0부터 3까지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0부터 2, 그리고 3이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여기 뚫어줘야겠죠. 여기까지만 그린다. 이렇게 되겠죠. 뭐 비율관계 실제로 진행하시면 여기 변곡점이고 극소 극대고 뭐 여기니까 이제 높이가 같을 겁니다. 네. 1이고. 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최대값은 2죠. 2를 넣었을 때. 따라서 2 넣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F2는 몇이야? 2를 여기다 넣어야 되나? 그러면 이제 3분의 5랑 9? 그래서 15? 아니? 잠깐만요. 2 몇이야? 3분의 5고 2를 넣은 거죠? 네. 3분의 28?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갈게요. 자, 한 번은 잘 보세요. 네. 9번 마지막 문제인데,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천천히 분석을 합시다. 첫 번째. 최고참계수가 1이래요. 그때 이제 4차함수가 있는데, 2차함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요게 있고, 얘들아, 곡선 y는 fx-gx래요. 얘들아, 4차함수 빼기 2차함수야. 몇 차함수야? 4차함수야. 4차고요. 최고참계수가 몇이야? 1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네, 최고참 1을 유지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에서 x축과 접한대요. 네, 요거 있대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니은. 나부터 봅시다.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게 절대값이래. 절대값을 전체 붙이면 뭐야? 뒤집어 올린다 기억나죠? 뒤집어 올리는데 시 전체 집합에서 미분가 나오던 거 이건 꺾인 게 있어 없어요? 꺾인 게 없어요. 꺾인 게 없는 거야. 그럼 꺾인 아이가 없는데 그때 이제 요거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개형이 어떻게 될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이때부터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제 추측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와 있는 정보가 뭐야? 1,0에서 x축과 접한다는 게 가장 강력한 정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1,0이 여기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있다고 치고 이제 접해요. 근데 가능한 거 생각해보면 4차함수잖아요. 저 4차함수는 정말 많아요. 정말 개형이 많은데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 해봅시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접하잖아. 3차도, 3중근도. 근데 이거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뒤집었을 때 이게 있죠. 뾰족점이.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뭐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뭐 여기서 이제 접하는데 이런 거 가볼까요? 이런 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얘는 접하는데 이래서 근데 문제는 요것도 뒤집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미분 불가능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음수인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음수인 게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게 x축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x축보다 일단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가능한 개형이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일단 1,에서 접해야 되는데 위에 있으려면 생각해봐. 이게 3중근일 수가 있을까요? 3중근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안 되니까 무조건 튕겨나가야 돼요. 접하니까. 1차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요. 시작.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 한 번 더 꺾여야 되죠. 맞아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한 번 더 꺾이든 안 꺾이든 얘가 꺾이려면 위에서 꺾여야겠죠. 맞아요? 그래야 뒤집어 올려도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되면 된다? 여기보다 위에 있으면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접할 수 있는데 이게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되는 것도 상관없죠. 그래서 상관없죠.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잖아요. 내가 여기 어떻게 해석하라 했는지 기억나요? 이게 몇 차예요, 총? 4차지. 근데 이거 몇 차예요? 튕겨나가면 2차죠. 뭘 인수로 갖고 있다? x-의 제곱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몇 차? 2차잖아요. 그거는 판별식 생각해요. 이해됐어요? 4차 빼기 2차잖아요. 4차 빼기 2차니까 2차가 남았다. 2차가 남았으니 그거는 내가 요건 판별식 해석하면 된다. 이게 무슨 느낌이야? 이 판별식이 지금 위에 있고 접하니까 위에 있는 녀석 접하는 녀석이.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식을 쓰면 f x 마이너스 gx가 뭐가 된다? 일단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를 몇 차? 2차잖아. 몰라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최고참계수 1이니까 1로 비워놓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아까 얘기했듯이 는영을 진행했을 때 x축과 봤을 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이제 사용하면 된다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1번을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네, 조건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F'2가 있어요. 그죠? 근데 GS는 대놓고 나와 있잖아. 이건 뭐예요? 내가 미분을 하든 어쩌든 상관이 없는 거야. 너 마음대로 이거 사용해. 라고 적용이 된 거니까 결국 G' 몇 도 구할 수 있어요? 2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G'E와 F'E가 있어요. 그러면 미분해서 2는 하는 얘기겠죠? 그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미분해요. 양변 미분하는데 오른쪽은 미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미분해야겠죠? 맞아요? 곱미분. 따라서 2
x-1, 그 다음에 x제곱, 네, 미분 안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안미분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때 몇을 넣는다? 2를 넣는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 넣으면 2가 되고 2 넣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사라지고 2 넣으면 4 플러스 a요. 자, 근데 f'이 몇? 7. g'이 몇? 3. 그래서 7과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4니까 4랑 사라져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얘는 이제 5a고요. 네, 그 다음에 5a만 남기고 다 넘길게요. 그러면 얘는 2b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b, 넘기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얘가 돼요. 요거 지금 2개 나온 거야. 2개 조건이. 자, 그런데 문자가 몇 개니 얘들아? 2개죠. 문자 2개고 식이 2개예요. 근데 문제는 부등식이죠. 이건 정확히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구하려는 게 뭐예요? 최대치수죠. 아, 그러니까 최대치수를 이제 찾아야겠구나. 요거잖아요. 그래서 F형은 결국 뭔지 이제 생각해야 된다. 그럼 이제 F형이 뭘까 봤더니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G형을 알죠? 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G형은 어떻게 됩니까? 0 넣어서 1이죠. 그러니 여기다 이제 0을 대입할게요. 네. 그러면 F0 마이너스 G형은 뭐가 된다? 0이니까 1이고 0이니까 B죠. 그죠? 0 넣고 0 넣으면 B만 남아요. 1 곱하기 B니까. 그럼 G형이 1이에요. 그럼 얘가 1이에요. 그러면 F형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B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아, 너 F형 뭐구나. B 플러스 1이구나. 그럼 이거의 최대치수라는 건 결국 우리는 뭐의 최대치수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B와 관련된 녀석의 최대치수 구해야 돼. 그럼 B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지. 그럼 B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려면 이게 B에 대한 부등식이 되려면 이 A를 뭐로 바꿔야 돼요? B로 바꿔야 돼. 따라서 A는으로 바꾸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야 B에 대한 부등식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넘겨가지고 진행하면 뭐가 나와? 분수 나오죠. 제곱해요. 짜증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의 계산의 센스를 발휘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5를 곱해도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얘 자체를 그냥 제곱합니다. 그러면 25의 제곱되죠. 얘가 뭐가 돼요? 이거 제곱하면 되죠. 그럼 뭐 4b 제곱 플러스 네 30, 잠깐만 여기 16이니까 32 되죠. 그 다음에 64죠. 근데 25a 제곱이 나왔는데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25로 곱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25a 제곱 마이너스 100b가 어떻게 됐나요? 모두 다 똑같다. 였다가 이 녀석을 대입하면 되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b에 대한 식이 나온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저 b에 대한 식 뭐다? 4b 네. 제곱 플러스 32b 플러스 64에다가 뭘 뺀다? 100b를 빼나요? 네, 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4b 제곱 마이너스 68b 플러스 64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줄게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4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17b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1과 16이니까 마이너스니까 b가 1부터 16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의 범위? b 플러스 1의 범위. 그렇기 때문에 1을 양변에 더하면 2b 플러스 1, 17이에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범위 뭐? fx의 최대치수, f0의 최대치수. 이게 f0이기 때문에 정답이 뭐다? 17과 2. 이게 최소값, 최대값이다. 오케이.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바이.